얼마 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던 이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었던 건실한 27살 청년이 이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이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여자친구의 할아버지는 청년에게 본관을 물었고 경주김 씨라고 답한 이 청년에게 서경정 시인 내 손녀와는 결혼시킬 수 없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서경천도 운동과 이 묘청의 난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김부식과 정지상의 해묵은 갈등이 이 후손들의 결혼을 막아버린 거죠. 남자는 자기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도 아니고 천년도 더 지난 조상들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이 하소연을 했는데요. 이 댓글에서는 주작이라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재밌다며 이 흥미로워하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웃을 일은 아닙니다. 경주 김씨와 서경정 씨 외에도 많은 가문들이 서로 원한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그걸 새염록이란 책으로 남겨서 이 후손들에게 전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원수 집안끼리는 당연히 교류도 안 했고 결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직장 안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사표까지 냈는데요. 미움을 넘어 증오와 원한 그런 감정이었던 거죠. 1969년 7월 경기도 파주에는 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문인 청송심 씨와 파평윤 씨가 모여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400년간 묘자리를 두고 다투었던 두 가문이 화해하는 행사였는데요. 이 자리에는 군수와 파주경찰서장까지 올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두 집안의 갈등은 400년 전 묘자리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1614년 당시 영의정이었던 심지원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이 파평윤 씨의 윤관 장군의 묘자리 옆에다가 자신의 부친의 묘자리를 삼고 이 일대 땅을 확보해 집안 묘역을 만들었습니다. 윤관이 묻힌 좋은 묘자리가 방치되다 보니 당시 최고 권력 가문이었던 청송심 씨들이 이 일대를 차지한 것이죠. 윤 씨 후손들은 윤관 장군의 묘자리를 찾겠다면서 이 심지원 부친의 묘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렇게 400년의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두 집안 모두 조선시대의 왕비를 3, 4명씩 배출한 명문 집안이어서 국왕도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참 애매한 처지였습니다. 이 영조도 중재에 나섰다가 실패했는데요. 결국 2006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 갈등은 수습이 됐는데요. 이 청송심 씨는 사실 반남박 씨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가문입니다. 두 집안은 조선 세종 때부터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이 개국공신이었던 박은이 이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시기해서 모함을 해 상왕이었던 태종으로 하여금 타약을 내리게 해서 시몬을 죽게 만들었다 이런 의혹 때문인데요. 이후 박은은 군사를 이끌고 시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시몬은 앞으로 박은 집안과는 혼사를 맺지 마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청송심 씨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그런데 이 반남박 씨에는 없는 이야기라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파평윤 씨는 은진송 씨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두 집안 모두 충청도를 대표하는 학자 집안인데요. 토론의 대표주자 윤증과 또 노론을 대표하는 송시열은 묘지명을 두고 감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윤증이 아버지 윤선거의 친구이자 자신의 스승이었던 송시열에게 이 아버지의 묘지명을 써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송시열이 과거 윤선거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인 윤휴를 두둔했던 일에 대해서 앙금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송시열은 묘지명에 안 좋은 이야기를 남겼고 아들 윤중은 이걸 보고 펄쩍 뛰면서 다시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송시열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 싸움을 이 역사에선 회니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니 논쟁이라는 말은 이 송시열의 고향이었던 충남 회덕과 이 윤중의 고향이었던 충남 이성에서 한자씩 따온 말입니다. 이 두 집안은 교류도 없었고 이후 결혼도 시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명성황후로 유명한 여흥민 씨도 인동장 씨와 앙숙인 관계입니다. 바로 숙종 때 희대의 스캔들로 불린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갈등 때문인데요. 이 숙종 때 왕비 자리는 치열했던 당파 싸움과 맞물리면서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현왕후는 장희빈에게 왕후 자리를 한번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여흥민 씨 집안도 인동장 씨 집안과 원수 사이가 돼서 서로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혼이야 원수지간끼리 안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직장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한 명은 사표를 썼다고 하는데요. 관례상 이 직급이 아래인 사람이 먼저 냈다고 합니다. 숙종시대 2조 참판이었던 조태채는 이 세현 관계에 있었던 2조 판서 김구를 관직에서 만나는 바람에 수차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행정안전부 차관이 이 장관의 집안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사표를 낸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두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김구의 아버지 김징이 조태채의 할아버지를 50년 전에 탄핵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이 숙종은 조태채의 사표를 반려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자 이 세엄이라는 게 끝끝내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하면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1894년 가부개혁 이후 신분제가 사라지면서 가문과 족보의 힘이 덜 중요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걸 최근에 실감한 일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황희정승의 부정부패 이야기를 다루자 장수황씨 종친회 측에서 황희정승은 당시 부당한 모함을 받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며 정중하게 논의를 요청해온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기사는 위인들에 관해 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는 이 색다른 기록들을 소개하고자 했던 것인데 본의 아니게 장수왕씨 종친에 심려를 끼쳐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가문의 일원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 훈장 같은 힘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황희석 열린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남명조식의 직계후손이라고 했다가 남명조식의 후손 측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일이 있었는데요. 황 의원은 그전에도 조국 전 장관을 조광조에 비유했다가 한양조씨 문중을 모독하지 말라며 사과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결혼도 선택이 된 이 시대에 족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세엄 같은 부정적인 역사의 유산은 끊는 게 좋겠지만요.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개인에게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를 잘 살리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다.